안녕하세요. 장동호 미래스탁의 박시장입니다. 12월 30일 올 한해 마감 시장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코스피는 2399.49포인트 0.22% 하락 마감했습니다. 고환율 지속 속에 외국인과 개인 인수매도 매수랑 마감했습니다. 외국인 1220억 순매도, 기관은 550억을 순매수했습니다. 코스닥 678.19포인트 1.83 저가 매수가 유입되면서 외국인 2377억 순매수, 기관은 159억 순매수하면서 특히 외국인의 저가 순매수에서 상승 마감하는 모습이었습니다. 폐장일, 오늘 이제 폐장일을 맞아서 이 구환율이 지속되면서 외국인 중심으로 위험자산 선호 심리가 지속되면서 이축됐습니다. 그나마 바이오주의 저가 매수가 유입되면서 코스닥은 상승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1472.50원 0.33% 제 30분 기준 상승이었습니다. 윤 대통령과 한 총리의 탄핵안 통과 충격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연말 거래량이 감소하고 또 외환 당국의 미세 조정 경계 그리고 수출업체의 올말 내고 물량 유입 등의 원달러 환율은 상승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오늘 테마 시장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역시 또 양자암호 관련주의 강세가 두드러졌습니다. 양자 컴퓨팅 상용화 기대감이 지속되면서 QSI 상한가, 한원소재고와 KCS, 코이버, 아이엠플러스, 엑스게이트 등 양자암호 관련 종목들이 상승했습니다. 최근 트럼프가 이 양자 컴퓨팅 육성 기대 그리고 구글 양자 컴퓨터 칩의 일로 공개 등이 따른 양자 컴퓨팅 상용화 기대감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또한 중국 과학원 산하 중국과학기술대 연구진도 새로운 양자 컴퓨터 프로세서 쭈쭝찌 3.0을 논문 사정 국내 사이트를 통해 공개하는 등 미국과 중국을 중심으로 양자 컴퓨터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한편 바이든은 지난 8월 우려국 간의 특정 국가안보 기술 제품 상대 미국 투자에 관한 행정 명령에 서명한 바 있는데 내년 1월 2일부터 내년 1월 2월부터 우려국가인 중국을 상대로 양자 컴퓨팅 관련 기술 등을 포함한 최첨단 기술 분야 투자를 통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제약바이오 관련 종목들이 오늘 강세가 나타났습니다. 내년 바이오 헬스 제품 규제 지원 사업과 첨생법 시행 기대감이 지속되면서 지아이노베이션, ST큐브, 유한양행, 바이젠셀, 컨타메트리스, 샤페론, 인벤티지랩, 니가켄바이오, 한올바이오파마, 바이넥스알, 테오젠 등 제약바이오 종목들의 상승세가 두드러졌습니다. 식약처는 내년부터 2028년까지 세포 유전자 치료제, 메신저 리보엑산, mRNA, 백신 등 바이오 헬스 의료 제품의 제품화를 위한 규제 지원 사업을 시작할 예정입니다. 해당 산업은 세포 유전자 치료제, 첨단 디지털 의료기기, 공중보건 위기 대응 백신 등 국가 차원의 제품화 지원이 필요한 바이오 헬스 의료 제품 개발의 성공률 높이기 함으로써 제품화 규제 대응 전략 개발 등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특히 식약처는 정부 주요 정책 중에 면역세포 유전자 치료제 딥페크, 첨단 의료 AI 헬스케어 토탈 솔루션, 팬데믹 대비 mRNA 백신 개발 등 이 네 가지 분야 R&D 연구 개발에 제품화를 우선 지원할 방침입니다. 아울러 또 내년에 2월부터 첨단 재생 의료법 및 첨단 바이오 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본격 시행될 예정입니다. 이 첨생법은 이 임상시험과 허가 절차를 간소화하고 규제를 명확하게 해서 연구 효율성을 높이는 데 중점을 두고 있고, 이를 통해 신약 개발 기간을 단축하고 첨단 기술을 활용한 치료제 개발을 가속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특히 줄기세포 유전자 치료, 조직공학 등 첨단 재생 의료 기술은 희귀 난치 질환 환자들에게도 새로운 치료 기회를 제공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한편 2025년 내년 바이오 VC 벤처 캐피탈 투자가 임상 이상과 AI 신약 개발 플랫폼에 집중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글로벌 금융 데이터 서비스 기업인 피치북과 한국바이오패 바이오경제연구센터에 따르면 내년에는 VC 벤처 캐피탈 투자가 임상 이상의 데이터를 가진 기업을 우선시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 이와 함께 비만 치료제 돌풍에 따라 비만 및 GLP-1 약물을 필두로 중기 및 후기 임상시험으로 진출하는 바이오 제약 기업에 대한 VC 벤처 캐피탈 투자가 계속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AI 신약 개발 플랫폼의 기업의 경우 올해 자이라 테라피티스와 제너레이트 바이오메디신스와 같은 기업이 관심을 받은 만큼 내년에도 기대를 모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로봇 관련 종목들이 오늘 강세가 나타났는데요. 엔비디아가 내년 상반기 중에 휴머노이드 로봇용 소형 컴퓨터 최신 버전 젠슨 트로스를 출시 예정 소식이 나오면서 로봇
관련 종목들이 상승세가 두드러졌는데요. 레인보우 로보티스, RS 오토메이션, SPG, SBB테크, 에브리봇, KNR 시스템 등이 상승했습니다. 테슬라, 오픈 AI 등 이 글로벌 업체들이 휴머노이드 로봇 개발을 본격화하고 있는데 엔비디아도 차세대 성장 동력으로 로봇 분야를 주목하고 있습니다. 엔비디아가 내년 상반기 중에 휴머노이드 로봇용 소형 컴퓨터 최신 버전 젠슨 토로를 출시할 예정인데 AI 로봇에 들어가는 반도체에서부터 이 로봇 훈련에 사용되는 소프트웨어 이르기까지 전체적인 솔루션을 공급해 이 다가오는 로봇 혁명 시대에 선도적인 플랫폼으로 자리매김해왔다는 목적입니다. 엔비디아의 이 로봇 부문 부서장 디프 텔러는 챗GPT 출시 이후에 AI 산업이 급성장한 것과 같이 물리적 AI와 로봇 부문에서 챗GPT 순간을 눈앞에 두고 있고 시장이 티핑 포인트에 도달했다고 평가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티핑 포인트는 급격한 변화 시점을 얘기합니다. 온실가스 탄소 포집 활용 저장 CCUS 관련 종목들이 반등이 오늘 또 강세가 두드러졌는데요. 탄소 포집 시장 개혁 기대감이 지속되면서 에코아이 상한가, 캠트로스, 그린케미칼, 에코프레이첸, 에어레인 등 온실가스, 탄소 배출권, 탄소 포집 활용 저장 CCUS 관련 종목들이 상승했습니다. 글로벌 CCS 탄소 포집 저장 사업이 본궤도에 오르기 시작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이 에너지업계에 따르면 SK이노베이션 ENS가 내년 3분기부터 호주 바로사 가스전에서 저탄소 LNG 액화 천연가스를 생산할 예정이고 탄소 포집을 통해 저탄소 LNG를 확보하고 이 포집한 탄소는 인근 바유운단 폐가스전에 저장하는 콘셉트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아울러 에키노르, 셀, 토탈 에너지가 노르웨이에서 공동으로 추진하는 이 노던 나이스 프로젝트의 경우도 지난 9월부터 1단계 연 150만 톤 설비에 가동에 들어가고 있고 영국 정부 역시 최근 CCS 프로젝트에 대한 FID 최종 투자 승인을 진행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또한 최근 트럼프가 그의 측근 일론 머스크가 탄소 포집 활용 이 저장 CC 분야에 대한 투자를 지속될 것이라는 소식도 전해지고 있는데 그런 것도 긍정적으로 작용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재명 관련 종목, 정치 관련 종목이 오늘 또 강세를 보였는데요. 윤 대통령의 체포영장 청구 영향 소식이 나오면서 오리엔트 바이오 상한가, 오리엔트 전곡, 에이텍, 프리엠스, 코나이아이 등 이재명 정치 관련 종목들이 상승했습니다. 공조수사본부 공조부가 이날 오늘 새벽 12시 오전 0시에 서울지방법원에 윤 대통령 체포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내란 우두머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현직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청구는 헌정사상 처음이고 또한 체포영장 청구 자체를 공개한 것도 이례적으로 그만큼 발부에 대한 자신감이 있다는 뜻에 더해서 대통령 체포라는 난이도 높은 과제를 여론의 지지를 바탕으로 돌파하는 뜻으로 풀이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2차전지 관련 종목들이 오늘 반등이 있었는데요. 내년 전기차 시장 회복 전망 소식이 나오면서 한올반도체, 금양, 엠플러스, 엔캠, 이렌텍, AFW, 한농화서, 중앙첨단소재 등 2차전지 전기차 리튬 일부 종목들이 상승했습니다. 유진투자증권은 유럽의 2024년 전기차 판매 대수가 302.3만 대로 전년비 1.7% 역성장할 것으로 추정되지만 유럽의 이후에 자동차 CO2 이산화탄소 배출 규제가 평균 15%로 강화됨에 따라 내년도 판매는 340.7만 대로 올해 대비 14.7% 성장세로 전환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일부 국가의 정당 완성차 업체들이 규제 완화를 요구하고 있는 상태지만 EU 집행위는 여전히 기존 규제 완화 의지를 밝히고 있고 완성차 업체들의 사정이 어려운 것을 감안하면 일부 완화는 수용할 수도 있을 것으로 밝히고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전기차 판매 확대에 대한 지원책도 동시에 도입할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아울러 미국의 올해 전기차 판매 대수는 155.9만 대로 전년비 8.6% 성장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 가운데 비테슬라의 성장세가 유지되고 테슬라의 모델 Y 업그레이드 차량 판매 시작과 사이버 트럭의 판매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내년도 판매는 25.1%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한편 보조금 폐지 효과는 2026년부터 본격적으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지만 캘리포니아 같은 민주당 주들의 지원 도입과 완성차 업체들의 노력을 감안하면 미국 시장의 연착륙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트럼프 집권에 따른 미국 시장 우려에 이어서 이 불안한 국내 정치 상황까지 K 배터리 관련주 주가에 추가적인 부담을 주고 있지만
지금은 지나치 비관론보다는 큰 그림을 볼 필요가 있는 구간이라고 판단된다고 언급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는 K 배터리 도움은 필수적이라면서 밸류에이션이 과도하게 높은 일부 종목을 제외하면 현재 K 배터리 관련주 전망은 저평가 영역으로 진입하고 있다고 분석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머스크가 미국의 장거리 드론 필요성이 언급 소식이 나오면서 드론 관련 종목들이 반등이 있었습니다. 딥마인드, 에이럭스, DTNC, LIG 넥스원, 세트라이 등 드론 종목들이 상승했는데 유무인 항공기와 AI 사업 등을 또 벌이고 있는 파인VT 지분을 보유가 있는 파인텍도 시장에서 부각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지난 26일 X에 게시된 중국의 차세대 전투기 추정 사진과 관련 글에 댓글을 달아 유인 전투기에 대한 부정적인 견해를 거듭 밝힌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요. 이 머스크는 중국이 개발 중인 6세대 스텔스 전투기로 추정되는 항공기의 시험 비행 사진이 올라온 X 게시글에 댓글로 미국은 대량의 장거리 드론, 항공 수상 잠수용과 극초음속 미사일이 필요하다면서 사람이 있는 어떤 것이든 드론 전쟁에서 매우 빨리 죽을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 스텔스 전투기는 중국이 최근 중점적으로 두고 개발 중인 군사 분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앞서 머스크는 지난달 24일에서 25일 X에 잇따라 글을 올려서 미국의 5세대 스텔스 전투기 F-35를 강도 높게 비판하면서 유인 전투기는 더는 필요하지 않다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 그는 당시 F-35 같은 유인 전투기를 만드는 멍청이들이 아직 있다면서 지금은 드론 전쟁 시대가 됐다고 강조했었습니다. LPG 도시가스 종목들이 상승했는데요. 우크라이나가 내년 1월 1일부터 러시아산 천연가스 수상 중단 소식이 나오면서 GSE, SK가스, 흥국석유, 중앙에너비스, 대성에너지 등 LPG 도시가스 종목들이 상승했습니다. 우크라이나가 오는 31일 종료되는 운송 계약을 갱신하지 않고 내년 1월 1일부터 러시아산 천연가스 수송을 중단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통해서 흘러가는 러시아산 가스 수출로 막대한 위기를 얻고 결국 전쟁 자금으로 쓴다고 보고 있기 때문인데 이에 따라 유럽은 물론 글로벌 천연가스 상승 압력이 될 것이라고 우려되고 있습니다. 또 지난말에 서부 텍사스 원유가 2월 인도부 가격이 미 원유 재고 급감과 또 중동 우려에 대한 소식에 이제 1.41% 상승하면서 70.60달러에 마감했었습니다. 영상 콘텐츠 오징어 게임 2가 넷플릭스 93개국 1위 소식이 나오면서 영상 콘텐츠 테마가 상승했는데 M83, SNG 엔터, 쇼박스, 대원미디어, 콘텐트리 드루강 등 영상 콘텐츠가 상승했고 아울러 또 최대주주가 이정재 배우로 있는 아티스트 유나이티드 시장에서 부각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OTT 순위 집계 사이트에 따르면 넷플릭스 오리지널 오징어 게임 시즌2가 전날 기준 넷플릭스 세계 TV쇼 부문 1위를 기록을 했고 26일 공개한 이후에 3일 연속 1위라고 합니다. 현재 넷플릭스가 서비스된 나라는 총 93개국으로 공개 첫날인 27일에는 뉴질랜드를 제외한 92개국에서 1위를 차지했으며 이후 뉴질랜드에서도 오징어 게임 시즌2가 1위에 오르면서 전세계 1위를 기록하고 있다고 합니다. 여행 항공 저가항공사 무한공항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에 여행 관련 수요 감소 우려 등의 여행 항공 저가 종목들이 하락을 했습니다. 우선은 무한공항 제주항공 참사로 유명을 달리하신 희생자분들의 명복을 빌며 헤아릴 수 없는 슬픔과 아픔 속에 계실 유가족분들에게 깊은 위로를 전합니다. 이 사고로 인해서 이 여행 관련 수요 감소 우려에 참 좋은 여행, 노랑풍선, 하나투어, 여행 관련주, AK홀딩스, 제주항공, TA항공, 진에어 등 항공 저가주 관련 종목들이 상승했습니다. 이에도 제주항공 관련된 그룹 주인 애경케미칼, 애경사업 등 애경그룹주들도 하락을 했습니다. 반면에 에어부산은 반사수의 기대감 속에 상승했는데 어제 이제 이 태국에서 무한공항으로 방콕발 제주항공 여객기 제주항공 무한공항에 동체 착륙하다가 공항 에백과 충돌하면서 폭발사고 발생으로 많은 분들이 희생되신 분들에게 다시 한번 심신의 위로의 말씀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고로 탑승객 181명 중 179명이 돌아가셨는데요. 이 무한공항 제주항공 참사로 유명을 달리하신 희생자분들의 명복을 빌며 헤아릴 수 없는 슬픔과 아픔 속에 계실 유가족분들에게 다시 한번 깊은 위로를 전합니다.
장동호 미래스탁 전화번호는 166-3797입니다. 하지만 자본시장법 개정으로 이 번호는 수시 및 착신이 거부되어 있기 때문에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장동호 대표 유튜브 채널 구독과 좋아요 많이 부탁드리고요. 알림 설정도 꼭 해두시기 바랍니다. 유튜브 채널에 보면은 공유가 있습니다. 공유, 소개 링크 많이 부탁드리고요. 유튜브 장중 라이브 무료 방송 진행하고 있으니까 혼자 하기 힘드신 분들이나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언제든지 오셔서 많은 도움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한 해 마무리하는 시장이었는데요. 모든 분들 올 한 해 정말 고생 많으셨고 내년에는 모든 분들 원금 회복도 하시면서 또 모든 분들 또 부자 되시길 진심으로 기원드리겠습니다. 남은 시간 평안한 시간 되시고 연휴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